자, 이제 개장은 한 40분여 정도. 이게 수년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준비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전략을 좀 잡아보도록 하죠. 전략과 기업.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HB투자그룹의 손열호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이 또 가져오신 추격 저점 매수 전략. 자, 하창환 본부장의 전략입니다. 의류. 네. 이거 역설적이에요. 타깃이라는 그 네. 회사의 주가가 오늘 아침에 뉴욕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렇죠. 이 타깃의 본업이 이제 의류, 전자제품, 가정용품 뭐 이런 네. 것들인데 약간 고소득층의 주머니를 겨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들. 네. 근데 전망이 안 좋아서 불황이 돈 있는 주머니를 어렵게 만드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욕에서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의류주를 저점 매수로 역설적인데. 네. 그래서 사실 타깃이 그 간밤에 좀 박살이 났죠. 그래서 네. 좀 고민은 했는데 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가 돼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거나 그런 섹터, 뭐 최근에 제가 그 신재생도 좀 자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흐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도 한번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실적 자체는 3분기까지는 굉장히 좀 잘 나왔죠. 근데 이제 4분기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있기는 있어서 이제 토픽 부분에서 제가 그럼 좀 차별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분기가 이런 패션 의류업계 성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또 아울렛이나 이런 데를 좀 돌아봤는데 여전히 사람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월마트하고 네. 타깃하고 지금 희비가 엇갈렸다 그러잖아요. 네. 월마트, 미국의 월마트는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창고형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가면 이제 옷도 있고 뭐도 많고 그런데 거기는 장사가 잘 된대요. 엄청 잘 돼요. 그렇죠. 스타필드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러니까. 줄 엄청 서야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네, 게다가 요번에 뭐 쓱에서 또 이제 요번에 우승한 것 때문에 쓱닷컴? SSG. 네, 요번에 우승한 걸로 또 뭐 할인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그것도 이벤트 좀 해야겠죠. 네,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연말에 우리나라도 지금 쇼핑 위크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아울렛 같은 데서는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4분기까지는 그래도 성수기 겸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4분기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은 시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이제 단발성 요인들이 좀 자주 나오는 분기다 보니까 뭐 조금은 이제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부분에서 성수기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OEM 업체들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좀 순항하고 있고 뭐 최대 실적 나오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우려감이 조금 더 크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세실업이랑 영업무역이 조금 토픽입니다. 근데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게 네. 사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점으로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조금 이제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올라오긴 했지만 뭐 아직 그 이전 내려온 매물대조차도 뚫지 못해서 만약에 조금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이전 매물대까지는 상방이 좀 크게 열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선 좀 매력도가 높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 캐주얼 쪽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성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기 민감도에서는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도 보다도 좀 높은 흐름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월봉을 보면 뭐 아직까지는 소화 국면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충분히 현재 가격대들에서는 뭐 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 수능 다가오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날씨가 추워지는 거. 그 다음에 수능이 지나면은 미국으로 눈을 돌리면은 다음 주가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절. 네. 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사이버 먼데이. 네, 그리고 또 한 달 좀 지나면은 크리스마스.
자, 소비 시즌, 그죠? 네. 자, 그래서 옷은 입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리고 소매 판매 소비해야 지수가 되고. 소폭 올라간 것도 있고요. 물론 그게 이제 뭐 말들은 많지만. 그렇죠. 미국의 네. 소매 판매 지표가 어제 네. 좋았던 거. 그렇죠. 자, 하지만 우리는 하여튼 의류주를 저점 매수한다 의미로 네. 기업은 영원무역, 한세실업. 한세실업. 네, 두 가지를 두 보시면. 기업을. 네. 영원무역이 요즘 대표적으로 수입하는 게 뭔가 예전에는 그 우리 학생들 입는 뭐죠? 뭐, 그 노스페이스. 네, 노스페이스. 아, 네. 요즘은 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네, 뭐 그런 쪽으로. 등골 브레이커. 네. 자, 하여튼 그런 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좀 저희가 되니까. 자, 손열호 팀장의 오늘 전략은 뭔지 또 볼까요? 자, 여기도 특이하네요. 네, 조선으로 동절기에. 네. 네, 우선은 더럽시다.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의 종목은 개장에 걸어라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sek터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선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조선 섹터라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대적으로 긴 호흡을 갖고 투자라는 투자분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섹터이고 이제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이제 주식 초보분들은 뭐 태양광, 그다음에 2차 전지 원전을 말씀하시지 조선은 이야기를 잘 안 하시고 이제 뭐 증권 방송 쪽에서도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자주 나오지만 조선은 조금 소홀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일 때 사람들이 소홀할 때 좀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옥석이 좀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는 부분이고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10년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10년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 같은 경우가 뭐 2018년이나 2019년에 강세를 보여줬는데 올해 초부터 좀 한 번은 올해 초에 한 번 강세를 보여줬다가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이제 러우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뭐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발 수주 뉴스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LNG 선에 이어서 유조선이나 PC선 수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에 대한 투심이 조금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조선업을 접근하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 방산처럼 어떤 수주가 실적으로 바로바로 이어지지가 않고 중간중간 어떤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들어오면서도 이게 좀 변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뭐 내부 정보가 있던가 뭐 기업 IR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본업으로 바쁘신 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뉴스를 통해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좀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네. 판단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빅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흑자 전환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 주변에 삼성중공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쉽게도 삼성중공업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내가 조선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좀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좀 단기적인 매매 관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선기자재 확실히 탄력은 조선기자재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 기자재 관점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선업 관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신광선 매니저님이셨는지 현대미포조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탑픽은 이제 현대미포조선인데 현대미포조선이 한국조선해양이 연간 실적 기준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이 둘이 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목을 사셔도 좀 무방하다라고 보지만 저는 안정성 관점으로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눌림목을 만들면서 상승할 준비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저희 현대미포조선을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미 눌림목을 만들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어떤 트레이딩 스킬이 부족하시고 안전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최선호주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혜로 팀장은 조선업종 중에서 선택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탑픽은 현대미포조선.
뭐 빈살만 왕세자가 배는 안 사가나 모르겠네.